장사의 신 결국 은퇴 선언. 논란의 전말은 사람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곤 하죠. 저 정도 성공했으면 노후 걱정은 없겠지.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. 세상은 바뀌었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은퇴가 행복하다는 보장은 없어요. 오히려 성공했던 사람들이 은퇴 이후 더 크게 흔들리는 걸 자주 봅니다. 최근 은퇴를 선언한 장사의 신.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한편으론 씁쓸해했죠. 왜냐하면 그 사람처럼 잘 나가던 사람조차 논란을 겪고 조용히 퇴장할 수 있다는 현실이 우리 모두에게도 탁 칠 수 있거든요.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은퇴는 언제, 어떻게,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해요. 1. 돈이 많다고 은퇴 준비가 끝난 건 아니다. 장사의 신은 정말 잘 나갔습니다.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, 수백억 대의 자산, 방송 출연까지. 그런데 어느 날 논란이 터지고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은퇴를 선언했죠. 사람들은 말합니다. 뭐 돈도 많은데 조용히 쉬면 되잖아.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에요. 사례 1 대기업 임원 출신 어씨. 어씨는 35년간 한 기업에 헌신하고 부장, 임원까지 올랐습니다. 퇴직금도 많았고 연봉도 높았죠. 하지만 은퇴 후 2년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. 왜냐고요? 나는 사회에서 쓸모가 없어졌구나라는 느낌 때문이래요.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정체성과 역할이 사라지면 사람이 흔들립니다. 장사의 신도 결국 그 수많은 논란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구나라는 감정이 들었을 겁니다. 은퇴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내는 것이다. 많은 사람들이 은퇴라고 하면 무대에서 내려와 조용히 쉬는 걸 떠올려요. 하지만 진짜 은퇴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다시 설계하는 과정입니다. 단순히 돈만 준비해놓고 나머지를 흘러가는 대로 맡겨두면 무의미해지죠. 사례 2 자영업 30년차 B씨. B씨는 60세가 되던 해 치킨집을 정리했습니다. 힘든 육체 노동도 지쳤지만 젊은 세대들과의 감각 차이도 크게 다가왔죠. 하지만 그는 그 후에 시니어 창업 컨설턴트로 새 인생을 열었어요. 내가 쌓아온 경험이 누군가에겐 너무 귀한 자산이더라고요.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. 은퇴는 끝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라는 걸 B씨는 보여준 거죠. 3. 은퇴 준비는 자존감을 지키는 훈련이다. 장사의 신이 논란 끝에 은퇴를 선언하면서 남긴 말,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. 사실 그 말 뒤에는 수많은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. 비난, 상실, 그리고 외로움. 은퇴 후 가장 큰 위기는 외로움과 자존감 하락이에요. 그동안 대표님, 사장님 하며 대접받던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그냥 백수 아저씨가 되죠. 그때 무너지지 않으려면 미리 관계, 취미 역할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. 사례 3 은퇴 후 마을 도서관 봉사 시작한 C씨. C씨는 평생 은행원으로 일하다 58세에 퇴직했습니다. 처음엔 TV만 보고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 공허했대요. 그래서 집 근처 마을 도서관에서 책 정리 봉사를 시작했습니다. 누가 내 이름 불러주는 게 이렇게 고마운 건지 처음 알았어요. C씨는 지금 매일 아침 도서관 가는 게 삶의 활력이라 말합니다. 그의 말처럼 은퇴 후에도 누군가와 연결되는 삶이 꼭 필요해요. 결론 우리는 장사의 신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? 장사의 신은 어느 순간 대중의 지지를 잃고 스스로 퇴장했습니다. 그 배경엔 논란도 있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은퇴를 준비하지 못한 심리적 허탈감이 자리하고 있었을 겁니다. 누구나 인생 이막을 맞이합니다. 어떤 이는 돈 없이도 활짝 웃고 어떤 이는 돈이 많아도 외롭게 사라집니다. 지금 당신은 어떤 은퇴를 준비하고 있나요?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신만의 역할, 연결, 그리고 다시 살아갈 목표입니다. 장사의 신이라는 큰 이름도 결국 흔들릴 수 있다면 우리도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. 늦지 않았습니다. 지금부터 나의 두 번째 삶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. 성공한 은퇴자들은 무엇이 달랐을까? 조용히 사라지지 않고 인생 이막을 빛낸 사람들의 비밀. 은퇴하면 이제 편하게 쉬어야지. 돈만 있으면 문제없지 뭐. 이런 말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들리죠.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뜻밖의 벽을 만납니다.
편하게 쉬는 건 좋은데 너무 심심합니다. 돈이 있다고 안심했는데 허무합니다. 명함도 직책도 사라지고 나니 내가 누구였는지조차 헷갈립니다. 그런데요, 이 와중에도 눈에 띄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성공한 은퇴자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죠. 이 사람들은 뭘 그렇게 잘한 걸까요? 1. 첫 번째 차이, 은퇴 후에도 쓸모를 스스로 만들어냈다. 퇴직하면 가장 먼저 겪는 게 무력감입니다. 아무도 나에게 일 시키지 않고 전화도 안 옵니다.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. 처음엔 좋다가 점점 허전해지고 나중엔 나 필요 없는 사람인가? 란 생각까지 들어요. 사례 1. 마을 재능 기부 강사로 변신한 전 교사 박 선생님 66세. 30년 넘게 중학교에서 기술 과목을 가르쳤던 박 선생님은 퇴직 후 1년 동안 정말 우울하셨대요. 하루 종일 소파에만 앉아 있으니 나 자신이 점점 작아지더라고요. 그러다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청소년 DIY 목공 클래스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. 누가 날 다시 불러주는 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. 지금은 동네 어르신 대상 스마트폰 수업도 맡아주고 마을에서 박 선생님이라고 다시 불리죠. 그는 말합니다. 쓸모를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였어요. 2. 두 번째 차이, 관계의 중심을 일에서 삶으로 옮겼다. 은퇴하고 나서 진짜 무서운 건 외로움입니다. 직장 친구들은 바쁘고 가족은 각자 할 일 있고. 그런데 성공한 은퇴자들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. 그들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재설계했어요. 사례, 이 커뮤니티 운영자가 된 전 공무원 김씨 63세. 김씨는 구청에서 33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했습니다. 퇴직 시 끝나고 꽃다발 들고 집에 왔는데 너무 조용하더라고요. 그걸 계기로 동네 사람들이랑 작은 산책 모임을 만들었어요. 걷고 이야기 나누고 가끔 국수도 같이 먹고. 이 모임은 지금은 10명 넘는 걷기 앤드 소통 모임이 됐고 김씨는 사람들이 회장님이라고 불러줍니다. 일할 때보다 사람들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니 진짜 친구가 생긴 느낌이에요. 이게 바로 관계의 질을 바꾸는 힘이죠. 3. 세 번째 차이, 스스로 인생의 명분을 다시 설정했다. 우린 평생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죠. 가정을 위해, 회사를 위해, 아이들을 위해. 근데 이제 은퇴하면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설계해야 해요. 이게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왜 사는 거지? 라는 질문 앞에 멈추거든요. 사례, 삼시골 농부로 돌아간 전 대기업 임원 윤씨 65세. 윤씨는 서울의 유명 기업 임원이었습니다. 매달 몇 천만 원을 벌던 분이었는데 60세 퇴직 후 충남의 한 시골로 귀농했어요. 지금은 블루베리와 배추 농사를 짓고 유튜브로 농사 노하우도 공유하죠. 아침에 일어나서 흙 밟고 땀 흘리면 사는 게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. 그는 말합니다. 예전엔 성공이 명분이었는데 지금은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이 내 명분이에요. 돈, 명함, 지위는 사라졌지만 그 빈자리를 명확한 삶의 이유로 채웠기에 그는 성공한 은퇴자가 됐습니다.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. 성공한 은퇴자들의 공통점은 아주 단순합니다. 쓸모를 스스로 만든다. 직함이 사라져도 역할은 만들 수 있다. 관계를 다시 짠다. 회사가 아닌 삶 중심의 인간관계를 만든다. 명분을 찾는다. 돈보다 중요한 내가 왜 사는가를 찾아낸다. 결국 행복한 은퇴는 선택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입니다. 그 어떤 성공보다 더 멋진 성공이죠.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, 은퇴 전부터 인생 2막을 상상하는 것에서부터입니다.